미혼 남녀들을 위한 교육하는데 제가 썼던 방법이기도 한데, 부부 사랑의 교통법규라는 타이틀로 교육했던 거를 우리 관계의 교통법규라는 타이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뭐가 돼요? 안 나오시는 분이 많아요. 강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기능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론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강사도 성공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늘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보면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기타반에 왔다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물론 지금도 소중한 분들이 곁에 있지만 결국은 그 관계 때문에 많이 떠나가게 되고, 예의가 있는 분들은 저 찾아와서 아니면 문자로 해도 꼭 이야기를 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부분의 이유는 다 이게 깨져서 그래요. 누구누구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 이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비우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방통행이라는 교통표시 있죠? 네. 관계에 있어서는 일방통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관계는 항상 뭐예요? 쌍방통행해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나 혼자만의 주장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일단 시작부터가 틀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는 일방통행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쌍방통행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차간 거리 유지. 차간 거리 유지. 차가 너무 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끼어들죠? 끼어들고 너무 가까우면 접촉사고도 나고 잔선한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기타반에 하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돈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초중에도 물론 란산팀들이 그러고, 수원은 많이 그런 걸 안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능력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그래서 막 부부라도 뭐 야, 자, 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부들은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는 적정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가 크랙션 사용 금지. 크랙션 사용 금지 구간이 있습니다. 너무 언성이 높아지면 안 되겠죠? 제일 크랙션을 너무 높여버리면 이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죠. 사랑 고백 같은 경우도 소리, 옛날에 그 뭐지? 엽기적인 기념. 그래서 그 산 너머에서 먼저 너 사랑해 뭐 아니 뭐랄까 하여튼 뭐 이게 외쳤는데, 사랑의 고백은 사실 그렇게 크게 외치고 뭐 크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소리를 항상 나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마이크를 잡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잡아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어떤 분은 탁 기어들어가고 마이크를 잡아도 소리가 안 나. 노래를 아까 말했지만 스피치를 할 때도 이 마이크도 많이 사용해 보셔야 돼요. 적절한 것들을 조정해야 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소리로 하면 안 된다. 나직한 목소리로 정감 넘치는 소리로 해라. 그래서 사실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상당히 매력을 주죠. 첫인상이 더 중요한데. 네 번째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 세우지 않으면 뭐예요? 딱지 끊기죠? 그래서 반드시 지정된 주차를 하셔야 돼요. 무단 주차를 하시게 되면 딱지를 띄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적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제가 영업을 할 때도 옛날 보면 소위 말하는 떴다방들이 있어요. 신뢰가 없어. A라는 그룹에 있다가 자기 조직을 끌고 B라는 조직으로 가고, 계속 그게 누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방문 판매 회사들, 다단계 회사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가끔 누가 오라 해서 그 회사 가보잖아? 그럼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저쪽에 있다, 이쪽으로 갔다 그래요. 내가 자기의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건 좋지만, 이제 적절한 때에는 자기가 안착하는, 누가 내 정말 벗으로서의 주차장인가, 누가 내 조직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이뤄갈 좋은 조직인가라는 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뢰가 깨져요. 너무 이렇게 많이 다니셔도 큰 의미가 없고요. 5번은 추월 금지. 추월을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추월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끼리는 사실 선의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동반자의 개념이 커요. 이번에 동반자 우리 노래도 했지만,
추월하는 경쟁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숙된 분이죠. 그리고 정보는 나누고 우리들끼리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파워가 엄청 커지는데 그런 사실을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강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하는 거고 항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각계 전투하면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데 모아지면 무엇을 하든 힘이 된다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가르치는 반을 내가 분명히 미션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받아들이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은 경쟁자로서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선생님들이 우리들끼리는 동반자의 개념이지 경쟁자는 아니다. 서로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6번째 적재량 위반이라는 게 있죠. 도로가 망가지는 절대적인 요인이 이거잖아요. 그죠? 적재량을 너무 과적하고. 근데 혼자 이건 남자들이 주로 많이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남자분들 저를 비롯해 세분 계신데 남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일단 이루어 놓고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그래요. 중간 과정이 안 되는 것들을 드러내놓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의 성향은 뭔가를 내가 잘 만들어서 내 와이프든 가족에게 딱 내놓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때요? 그 신이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맨날 그 자기 진 그 십자가를 지고 신경을 등에 짊어지고 힘겨워하다가 그럼 아내는 가끔 중간에 알면 뭐라 그러냐면 왜 당신 혼자 하냐고 그냥 바가지만 긁고 있고 그래. 남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 동굴로 더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게 남자들의 성향인데 그게 이제 남녀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적재량을 너무 많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좀 위험한 일입니다. 적재량이 너무 많으면 지쳐서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도 가끔 보면 이제 총무님하고 회장님하고만 그냥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나눌 수 있는 것. 제가 존경하는 그 최덕희 주교님이신데요. 그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권한이란 뭔가? 권한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는 힘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나눠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주교 생활하신 지금 은퇴하셨는데 많은 권한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대리구제도 생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적재량을 혼자 가져가지 마시고 적절하게 주변에 분배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주변의 힘을 이용하는 것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지치고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역할을 분담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혹시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조그만의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7번째 차선 위반 있죠? 추월선이 있고 주행선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뭐 미션 안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슬로건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콜라보레이션 얘기했지만 각자의 영역을 따로따로 인정하면서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같은 팀에서도 우리가 방향이 이번에 공연하기로 했는데 왜 너는 오지 못하냐 또 왜 너는 그 역할을 못하냐고 해서 사람들에게 가뜩이나 미안한데 거기다 자꾸 이야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어렵고 개별 연습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면요 이상한 갈등이 생겨요. 이상하게 희한해. 오는 사람은 오는 사람대로 서운해. 안 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또 갈등이 생겨. 안 오는 사람 미안하다가 다음에 수업 오면 또 미안해. 그런 게 가중이 되니까 관계 깨져요. 그래서 공연을 하기 위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는 서로의 차선을 인정해주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어렵고 힘든 여건들 또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냐 그걸 공개적으로 자꾸 얘기하면 이건 뭐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학교에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왕따를 죄송한 얘기지만 당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하면 할까 그렇죠? 선생님들은 당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남들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메인으로 여러 가지 아카데미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인정해줘야 돼요. 반드시 인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신호위반
파란 불일 때 가고 빨간 불일 때 직진해야 되죠. 어떤 분은 가끔 이걸 몰라요. 우리 조직이 아니면 강사가 아니면 우리 팀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모르고, 예를 들면 뭐 강사가 아니면 회장님이 좀 아프셔 힘들어 그러면 거기다 대고 모르고 또 다른 얘기를 그 반대쪽에 하면 짜증나죠. 그냥 그래요.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강사가 화가 났어. 그러면 저 인간 또 시작했구나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포용해주면 돼요. 읽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부어. 뭘 부어? 휘발유. 그죠. 신호에 빨간불인지 적색인지 파란불인지 그런 것들을 일단 보고 직진을 하고 싶지만 빨간불일 때 이제 정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읽을 줄 알겠네.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싸한데 거기서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분위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고, 우선 멈춤. 가다 보면 우선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상대방의 그 대화를 경청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말하기 전에 많이 들어주는, 그래서 일단 멈춰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10번 작은 사고도 사고다. 이거는 오늘 차를 사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옆에가 살짝 긁혔네. 그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정기호 선생님은 뭐 수도 없이 긁히고 뭐 바꾸고 지금 그러고 다니는데, 그래도 해탈을 경지에 이뤘어요. 바꿔나가서 고쳤어요. 뭐 이렇게 끝인데, 근데 다음에도 또 긁히고 다음에도 또 긁혀. 근데 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바보죠. 그죠? 그때는 조금 뒤로 갔다가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인식을 하지 않아. 맨날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하면 바보예요. 근데 이제 정기호 선생님처럼 한번 사고가 났어도 인사사고 아니고 큰 거 아니면 또 과감하게 떨쳐버릴 필요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운전도 못하나 이래도 살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사고도 사고로 인식하는 거, 그래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너무 길이길이 날뛰어서 1이라는 사고를 100으로 만드는 이런 오류도 범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면 충돌을 피하라. 이거는 뭐 내가 딱 가고 있는데 저쪽 놈 새끼가, 나쁜 놈 새끼가 그냥 내 차선으로 막 오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갈게요라고 하면 그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는 올바라,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가는데 상대방이 죽기 살기로 온다 그러면 일단 피해줘야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일단 피해야지. 거기다 대고 맞부딪히면 뭐가 깨져? 근본이 깨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완전히 뭐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혹시 좀 뭐 어떤 상황의 리스크함으로 인해서 정면 충돌을 해서 온다 그러면 일단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 풀어가야지 그 앞에서 정면 충돌해버리면 둘 다 죽는 거죠.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번 기아 체인지를 하라. 그래서 복장이나 머리도 좀 가끔 이제 가을이셨으니까 여자분들도 좀 하시고, 립스틱도 좀 분홍색, 빨간색 좀 해봐요. 해보시고, 삶이 체인지가 되게 되잖아요. 교수님들도 기타반에서도 올 때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즐겁게 체인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뭔가. 매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만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즐겁게, 몸은 이제 피곤하지만 즐겁게 살 수 있는 거는 삶이 다이나믹해. 새로운 사람들 계속 만나고, 행사 가면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조로울 틈이 없어요. 저는 계속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기타반도 여러 개니까 여러 팀들을 만나면 다 특색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데서 그 대신 이제 제 자신을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변화를 갖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행 아까 뭐 하고 잠깐 쉬어가는 거 그런 거 뭐 관용도 한다 그랬는데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시로 점검하라.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게 이제 보통 정비소에 슬로건처럼 붙어 있어요. 내 삶이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강사로서 저도 이번에는 좀 편했어요. 조금 더 편한 게,
강사 아카데미에서 하시는 시연곡들을 한 3곡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편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거기에 선생님들이 하신 것만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공부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상대방이 또 어떤지 반성은 많이 해요. 아직 실행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늘 반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교통법규가 있는데 관계의 교통법규 타이틀 안에서 몇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봤는데 여기에 어긋나는 교통 딱지를 끊기는 거야. 그 딱지 끊기지 않도록 관계를 잘 하셔서 멋진 우리 미션인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